지금처럼 식욕 관리가 잘 안 되는 시기 때는 그냥 간헐적 단식이라는 개념은 집어치우세요. 무의식 속에서는 그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욕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갖고 지금처럼 폭식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안 좋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살을 빼고 싶어도 지금은 다이어트를 멈춰야 할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질문에 내가 해당되는 사람임에도 계속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안녕하세요, 컬스다이어트입니다. 날씨가 엄청 따뜻하다 못해 이제는 점점 더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깅하고 뛰러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중 80%는 아마 다이어트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작년에는 제 사업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제대로 챙겨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정말 주 4일씩은 꼬박꼬박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습관 바꾸는 영상에서도 제가 이 예시를 들면서 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는 진짜 습관으로 잘 형성이 되어서 중요한 일정이나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 루틴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완전히 습관화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은 되게 재밌고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건 바로 식욕이 되게 왕성해지더라고요. 활동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서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하루를 마치고 나면 저녁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어요. 진짜 요즘 저녁은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이렇게 활동량이 늘어나고 식욕이 늘어나면 또 좀 과하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점이 예전과는 확연한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예전처럼 목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 많이 먹기도 하지만 엄청 심하게 과식, 폭식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한들 그만큼 많이 먹어버리면 오히려 살은 더 찌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살이 찔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또 활동량을 다시 더 늘리고 막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비해야 된다면서 밥 먹고 나가서 뛰고 그렇게 하지만 며칠 못 가서 저녁에 또 터지고 과자를 몇 개나 막 사와갖고 털어먹었는지 그때 생각하면 정말 끔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지금은 확실히 다르다고 느껴요. 이제는 배가 부르면 멈출 줄도 알고 폭식하는 것도 이제는 없어졌죠. 그 결과 체중 관리는 훨씬 더 잘 되고 예전보다 몸도 훨씬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변화를 겪을 수 있었던 거는 누구보다 이런 다이어트와 그리고 이상 섭식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덕분에 상황마다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자문을 저한테 구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 직업이 이런 다이어트 코칭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를 조금만 들어봐도 이 사람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까지 감이 와요. 물론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뭐 약간 점쟁이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특히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하다가 섭식장애에 빠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것 같은데 라며 다이어트를 말리고 싶은 분들이 종종 계세요. 우리는 보통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그냥 덜 먹고 운동해서 살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이 과정에서 왜곡된 심리도 많이 생기고요. 잘못된 지식들을 많이 얻게 돼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다가 몸과 마음 모두 망가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절대 지금은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다이어트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리 살을 빼고 싶어도 지금은 다이어트를 멈춰야 할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이 살을 빼도 괜찮은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금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결정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3가지를 본인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 번째는 나는 지금 폭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먹고 토하고 하는 그런 섭식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 두 번째는 음식 조절이 잘 안 되고 자주 과식하면서 통제력을 잃는 경우, 이거는 단순 그냥 때때로 많이 먹는 과식 정도가 아니라 주체할 수 없이 먹게 되고 계속 하루 종일 음식 생각나고 음식에 대한 집착이 심한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혹은 눈밭 이상 내가 조금이라도 살이 쪄 보인다고 생각하면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금은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다이어트를 참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내가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내 생존에 위협이 생긴다 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많은 식욕을 방출하게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뇌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참고 참다가 결국 한번 식욕이 폭발하게 되면 엄청 큰 폭식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고무줄을 당기면 당길수록 놓았을 때 더 세고 폭발력 있게 나가잖아요. 우리의 식욕도 이거와 굉장히 유사해요. 저도 예전에 이런 짓을 정말 많이 반복했거든요. 배 터지게 음식을 먹고 현타가 세게 오면 다음날 무조건 굶고 맛도 없는 샐러드에 닭가슴살을 우겨 넣으면서
그렇게 막 식단 관리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약속이 있어갖고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입에 넣게 되면 진짜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위를 가득 채우다 못해 목 끝까지 밀어넣고 말 그대로 진짜 미친 듯이 먹었죠. 그렇게 폭식하고 나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로는 쌓이고 스트레스는 또 높아지고, 그러니 또 폭식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그냥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매번 음식 칼로리 계산을 다 하고 먹어도 되는 음식과 안 되는 음식을 구분 지으면서 그렇게 강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다이어트를 할 게 아니라 왜곡된 심리와 강박, 그리고 욕구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이런 기전은 제 뇌피셜 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었던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억압된 욕망이나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언젠가는 다른 방식이나 아니면 더 강한 형태로 표출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즉 우리가 식욕을 억누르고 억제할수록 겉으로는 잘 조절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그 욕구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욕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갖고 지금처럼 폭식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막 패배감에 빠지고, 이렇게 안 좋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선 질문 3가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은 다이어트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질문에 내가 해당되는 사람임에도 계속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진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식욕이 절제가 안 되고 음식 강박이 있는 상태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식욕이라는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억제와 절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와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나를 조이고 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할 거예요. 다이어트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내려놓고 도대체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지금은 다이어트를 멈춰야 될 상황이라면 그저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과식과 폭식을 줄이는 연습, 즉 식욕을 회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앞서 억눌린 식욕은 더 큰 폭식으로 되돌아오고, 폭식은 다시 죄책감과 극단적인 식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연습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렇게 다시 회복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체중이 빠지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 3가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주는 거예요. 피자, 치킨, 마카롱, 떡볶이 뭐든 상관없어요. 이런 음식이 먹기 좀 두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음식에 대한 분리와 이분법적인 사고가 더 문제입니다. 이거는 칼로리가 낮고 다이어트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 이거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먹으면 되지 않는 그런 나쁜 음식이야. 이런 식의 구분은 음식에 대한 강박을 강화시키고 강박은 더 큰 폭발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먹고 싶은 거를 먹되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여보시고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을 최대한 한번 느껴보면서 드셔보세요.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먹고 있다라는 감각을 우리가 길러줄 수가 있어요. 이때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나요? 그럼 살찌면 어떡하죠? 라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이 엄청 클 거예요. 제가 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말씀에 답을 드리면 모든 끼니를 이런 가공식품과 자극적인 패스트푸드로 먹게 되면 당연히 살은 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끼니를 이렇게 구성하지 말고 하루에 단 한 끼 정도만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드셨던 분이라면 2끼니는 원래 식단대로 가고 이 중 한 끼니만이라도 본인이 먹고 싶었던 음식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두려울 수 있어요. 분명 이 음식을 먹으면 살찌는 음식이라는 그런 왜곡된 심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니까요. 하지만 이거 한 끼니 먹는다고 살 안 찝니다. 진짜 살찌는 건 이런 음식들을 참고 참다가 한 번에 수천 칼로리를 먹는 그런 빈도가 많아질 때 그때 살이 찌는 거죠. 내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 밥을 먹게 된다면 사실 엄청 고칼로리를 먹어도 뭐 한두 끼 정도 먹는다고 그렇게 살이 안 찝니다. 물론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게 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괜히 더 불안하고 살찔 것 같아갖고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시 원래 식단으로 돌아가고요. 하지만 이 처음에 불안한 시기만 잘 넘겨보세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입이 터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욕구가 충족되면서 음식에 대한 여유가 생겨요. 음식 집착은 대부분 이거 오늘 안 먹으면 언제 또 먹어라는 무의식적인 심리가 주체하지 못하고 폭식을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내가 그래도 하루에 한 끼니 정도는 이렇게 먹고 싶은 음식 충분히 먹어준다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또 먹으면 되니까 너무 무리해서 먹지 말자. 다음에 음식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초반부엔 절제가 잘 되지 않고 많이 먹는다고 이 식단을 바로 중단하지 마시고 한 달간은 꾸준히 해보세요. 두 번째, 배고프기 전에 간식을 챙겨 먹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식욕 조절 어려워하고 급하게 먹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너무 배고파졌을 때 식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제게 코칭을 받는 분의 예시를 든다면 오후 6시에 저녁 식사 약속이 있는데
이때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전까지는 음식을 조절해야 된다는 생각에 꾹꾹 참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렇게 참고 저녁 약속을 가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배가 부르게 먹더라도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습니다. 약간 허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거나 혹은 약속이다 보니까 남 시선 때문에 눈치 보여서 제대로 못 먹고 집 가는 길에 편의점을 털어갖고 집에서 폭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항상 참고 버티면서 하셨던 분들은 배가 많이 고플 때까지 참다 보면 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최대한 많이 먹어야 돼 라는 모드로 돌입하게 되는 거죠. 즉 최대한 에너지를 많이 비축해 둬야 된다는 우리의 본능적인 심리 때문에 이렇게 참다 보면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배고픔이 지나치게 오기 전에 미리 간단한 간식으로 챙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따가 식사를 해야 되는데 뭘 먹는 게 정 불안하다면 그러면 조금 깔끔한 음식으로 먹으면 되죠. 견과류나 요거트, 바나나, 계란 같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먹으면 살도 안 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밥 먹기 전에 추가적인 열량 섭취가 부담스럽다고 참고 참다가 저녁에 터져서 한 번에 2-3천 칼로리 이상을 훌쩍 먹어버리는 게 그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간식으로 약간의 허기를 달래는 정도만 먹는다면 한 2-300칼로리면 충분한데 그 2-300칼로리를 안 먹고 2-3천 칼로리 즉 10배 이상을 섭취하는 게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전략 아닐까요?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간헐적 단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간헐적 단식은 지금처럼 식욕과 감정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저녁이나 밤늦게 폭식하는 분들은 낮에 너무 적게 먹거나 끼니를 거르고 허기짐을 참다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중 많은 분들이 시간 제한 단식을 해야 된다고 끼니를 거르거나 꼭 참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러면 전혀 단식의 효과를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폭식만 초래하게 돼요. 사실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 본래는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금식 상태에서는 체내에 손상된 단백질을 분해해요.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니 내부에 있는 단백질을 먹음으로써 새롭게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하는 논리인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몸 건강, 면역기관,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양한 건강에 대한 이점 중 하나가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활용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지방 분해가 원활하게 된다는 그 부가적인 이점으로 알려지면서 다이어트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간헐적 단식에서의 다이어트는 그냥 부수적인 이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 효과에만 초점을 맞춰서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그로 인한 보상 섭식이나 폭식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16시간 공복은 꼭 해야지 체지방 분해가 원활하니까 14시간, 16시간 이상은 꼭 참아야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꾸역꾸역 참아요. 그러다가 결국 점심이나 저녁에 폭발하고 엄청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아침을 자주 건너뛰는 편이긴 해요. 공복 상태가 집중력도 높아지고 일 효율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배고플 때는 예외예요. 그럴 땐 주저하지 않고 먹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제가 활동량이 많아지고 식욕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몸에서는 에너지 열량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아침에 되게 배가 고프거든요. 근데 그때 계속 꾸역꾸역 참으면 저는 저녁에 대부분 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처럼 식욕 관리가 잘 안 되는 시기 때는 그냥 간헐적 단식이라는 개념은 집어치우세요. 그리고 사실 간헐적 단식의 진짜 이점을 발현시키려면 최소 24시간 정도의 단식이 진행돼야 돼요. 지방을 더 많이 동원시키는 그 시간적인 비중과 건강에 이로운 점을 주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부분 진행하는 14시간, 16시간, 18시간 이 정도는 사실 단식에 대한 그렇게 큰 효과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체지방 분해 요소에서도요. 물론 짧은 것보단 낫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폭식을 조장함에도 불구하고 간헐적 단식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 지금은 공복 시간에 집착하지 마시고 세 끼든 두 끼든 충분하게 식사를 하시고 든든하게 먹는 게 오히려 식욕을 조절하고 관리하는데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은 경험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다이어트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폭식, 먹토와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 두 번째,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하루 종일 음식 생각밖에 안 나고 자주 과식을 일삼는 분들. 세 번째, 체중 변화나 눈바디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지금 감량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 방법으로는 첫 번째, 하루에 한 끼니 이상은 꼭 먹고 싶은 걸로 드세요. 두 번째, 과도하게 배고프기 전에 간식을 꼭 미리 챙겨 드세요. 세 번째, 간헐적 단식은 집어치우세요. 저 역시 과거에는 살을 빼고 유지어터라는 그런 명목으로 매 끼니마다 스스로를 조이고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참 피곤한 삶을 살아왔었죠. 그러다 보니 회의감도 많이 들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삶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일까? 사실 살을 빼는 이유는 더 건강하고 예쁜 나로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계속해서 더 예민하게 만들고 매일매일 불안하게 만든다면 과연 그것은 진짜 건강한 삶이고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을 가든 아니면 약속을 잡든 그런 순간조차 맛있는 것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진짜 목표하는 삶과는 다른 삶이라고 저는 분명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봤었는데 그 책의 저자 서은국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행복의 기쁨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요. 즉 행복은 어디 먼 미래에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일상에서 자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인플루언서들처럼 날씬해지고 예뻐져야지 혹은 40kg대를 유지해야지 그래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매일매일 어떤 한순간에서라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무언가를 억누르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그 삶 전체가 행복이 아닌 억제로 채워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억제가 아닌 이해, 절제가 아닌 회복으로요. 지금 나의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정상적인 식욕과 감정 상태를 되찾는 것, 그것이 진짜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행복을 위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억눌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돌봐야 할 삶의 일부니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컬스 다이어트의 정환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